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지리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던 날인데요.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능과 부동산 투자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하에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안목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부동산 유망 지역들에 대한 소개를 모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또 진짜 배기를 갖고 오셨는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부자지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2077-6356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자지리 지금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자지리 1부를 멋지게 꾸며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전영준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각오로 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이제 부자지리에서 부동산 명당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명당을 두 군데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보실 텐데요. 합정동 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개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영등포로 가보겠는데 영등포 7가에 위치하고 있는 중공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텐데요. 이 두 곳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VCR 먼저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핵심 지역을 찾아다니는 이나은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사실 제가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인데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일단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더블 역세권인데다 또 신촌이나 홍대, 연남 등 핫플레이스 접근성도 뛰어난 곳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저와 이 합정동에 대해 알아보시죠. 서울 한강변 서북권의 중심이자 수도권 광역 환승 거점인 마포구 합정동. 합정동에 위치한 합정역은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면서 수많은 광역버스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양화대교와 월드컵대교, 그리고 강변북로 등 동서남북 편리한 도로망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동 하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여러 맛집과 SNS상에서 입소문을 탄 핫플레이스가 즐비하고 합정역 바로 인근에는 대형 쇼핑몰이 2개나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상권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공원 등 녹지 환경 또한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이외에도 여의도와 공덕, 또 상암 DMC 등 핵심 업무타운과 가까워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며 홍대와 연남동, 그리고 신촌 등 서울의 명소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 전문가님, 이 합정동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고르면 좋을지 또 앞으로의 투자 전망도 궁금한데요. 스튜디오에서 상세한 분석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합정동에서 이나은이었습니다.
네, 매물 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과 6호선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30제곱미터고요. 지역 시세는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이제 여쭤볼 질문이 생겼는데 일단 입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 분석해 보겠는데요. 마포구 합정동 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포구는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마포구 합정동은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아주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여의도나 강화문, 김포공항 이런 업무타운으로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포구 하면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개발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근데 또 바로 인근에 이제 상업지구나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에 보시면 바로 이제 서쪽으로는 바로 상암동 업무타운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공덕 오피스타운이나 바로 인근에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 마곡 업무타운 이런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 20, 30대가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망원시장이나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가 바로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또한 인근에 대형 이제 명문 이제 대학교가 바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이제 전세 시세가 상승을 보이면서 매매 시세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홍익대학교나 성악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명문 대학교가 바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시세가 꾸준하게 상승되면서 매매 시세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포구 하면 바로 최고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한강을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한강변을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 인프라도 골고루 잘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 여건은 너무 좋다, 오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개발 호재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시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마포구 합정동 하면 이제 그동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낙후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 정비지구나 유도 정비지구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계속 이제 개발에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낙후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그런 한강변 이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 이슈가 계속해서 이슈되면서 그만큼 발빠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한 공공개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또 이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상암동 개발이나 합정동
공덕으로 이어지면 이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당일리 발전소 개발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당일리 발전소가 지하하면서 그동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공원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발되면서 거의 뭐 한 90%까지 개발이 이제 완공이 끝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개발이 끝나면 합정동은 주거 이제 편의시설이 공원과 녹지시설 또한 문화시설까지 접해 있으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합정동 하면 많은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 이슈가 되면서 이런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 가로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강경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발빠르게 유입되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한강 주변에 공공 또 개발 여건이 있고 거기 업무타운의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호재도 많다라고 또 인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공덕 오피스타운과 상암 DMC 여의도 국제업무타운의 개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2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 및 광역버스 교통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 마포구 개발 및 한강 개발의 수혜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040 에코세대가 유입되면서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본 물건의 시세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매물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마포 합정동 하면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아주 개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의 매매 시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 매매가는 한 5억 7,500만 원 정도에서 5억 8,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매가도 탁월한 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전세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가도 탁월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전세 시세는 보통 한 3억 9천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세 시세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약 한 1억 6,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마지막 남은 마포구 합정동은 이렇게 총 실투자 금액 1억 6,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에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예상보다 또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또 예상 실투자 금액이 약 1억 6,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 사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여기저기 좀 이모저모 따져보시면서 상담 문의를 주시면은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릴게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물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네, 그럼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정보 알아볼까요? 제가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 안에 들어있고요. 면적은 전용 약 30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먼저 입지적으로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영등포구 하면 이제 교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영등포 하면 모든 이제 지하철역이 다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5호선 영등포 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있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영등포역까지도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2호선과 뭐 1호선, 뭐 9호선 이런 모든 지하철 메카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교통이 탁월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바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도 또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 하면 바로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바로 이제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뭐 시장이나 이런 생활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인구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고요. 또한 바로 이제 뭐 중공업지 옛날 공장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 하면 바로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이나 바로 또 공덕 오피스타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 이어지면서 업무타운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한강시민공원이나 이런 생활의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선유도공원이나 한강시민공원 이런 인근에 바로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휴식처가 잘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로도 다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생활의 인프라나 업무타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영등포 7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영등포 7가는 새로운 개발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업무타운이 상당히 근처에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학세권도 좋고 거기에다가 저는 여의도 한강 그 공원이 참 좋더라고요.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영등포도 개발 호재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뭐 영등포 하면 서울의 이제 3도시로서 전체가 개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의 2030 플랜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는 이제 옛날에 꿀뚝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공장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장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이제 문화, 관광, 예술 주거단지로 변모하면서 젊은 직장인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울의 이제 영등포 하면 서울의 마지막 남은 이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이제 마지막 남은 중공업지가 이제 서울의 성수동하고 영등포동이 두 군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성수동은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영등포는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공업지로서 저평가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중공업지를 용적률 한 500%로 상향 조절해서 개발을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공업지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7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짚고 가야 할 본 매물의 핵심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의 도심 중에 도심이죠. 영등포는 문화관광 예술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변과 중공업지 개발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국제금융업무지구의 여의도의 풍부한 배유 수요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영등포 많이 비싸지 않을까,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시세 분석 도와주세요. 네, 영등포구 이제 영등포 7가의 매매가 분석해 보겠는데요. 총 매매가는 이제 3억 4,500만 원에서 한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에는 약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실투자금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이런 소액으로 영등포에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약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면적 전용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 있다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두 번째 매물 정리하고 저희 바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매물 바로 정리하고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세를 모아서 저 부자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질이 2부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대진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여주실 매물에 대해서 미리 보기처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수능이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 지역은 마포와 서초동인데, 자, 일단은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들어서 물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령층들도 네, 마포를 상당히 많이들 한 번 정도는 가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이며 또는 뭐 어떠한 유명한 뭐 망리단길이나 등등등, 또 그리고 과거에는 네, 그 연예인분들도 거의 대부분 다 거기 한 번 정도는 가보셨기도 했고 뭐 거주하기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마포라고 하는 곳 중에서는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이렇다 할 뭐 사실 뭐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들 듭니다. 그래서 뭐 옆에는 용산도 있고, 그리고 발 아래, 네, 바로 강 아래는 또 여의도 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그 대형 업무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 그 업무지 중에서 그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강까지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변화, 특히나 입지적인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그 입지라고 할 수 있는 한강, 네,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큰 프리미엄으로 앞으로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마포 망원동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서초동. 네, 특히나 서초동은 25개 구 중에서도 사람들이 또 가장 또 살기 좋아하는 지역구를 꼽히기도 했죠.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또 입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발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에서 개발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서초동을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네, 미리 보기였는데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마포와 서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포 매물부터 VCR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부동산 유망지역을 찾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나왔는데요. 마포구 내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지역 바로 망원동입니다. 마포구 하면 업무와 주거, 상권 등 뭐 하나 빠진 요소가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마포구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이곳 망원동.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망원동의 교통환경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망원동으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이 지나고 있어 마포구청역과 망원역 두 곳의 역세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하면 빠질 수 없는 강점, 바로 한강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망원 한강공원을 비롯해 난지공원, 하늘공원 등 주변에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고요. 최근에 마포구 상권이 확대되면서 망원동에도 망리단길이라는 새로운 거리 상권이 생겼습니다. 유명 맛집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망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주변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정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망원동의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강변 입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이곳 망원동. 여의도나 상암 DMC 등 대형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곳 망원동에서도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에 주목해주세요. 지금까지 김미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유형은 3룸 아파트고요.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들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59.27에서 67.13제곱미터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역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자세하게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마포는 제가 뭐 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머니투데이 저희 부자지리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마포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도심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넓은 녹지 공간이 있는 것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도 제 가족도 제 딸과도 함께 저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녹지 공간 많은 데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 주변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쉬는 날에도 또는 뭐 빨간 날이든 어쨌든 쉬는 날에도 우리가 항상 가족들과 나들이를 갈 때도 우리가 보통은 가까운 곳에 차를 이용해서 멀리도 가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보통 가실 때 대부분 뭐 공원이나 또는 한강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수세권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있는 곳들을 많이들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 가까이 집 근처에 이런 정말 대규모 공원이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변에 상권 많은 것도 좋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정말 탁 트여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는 서울에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예전에 과거에는 뭐 사스도 그랬었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빌딩 숲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한강변이나 또는 그런 공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강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숲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원이라든지 대형 숲세권들이 바로 가까이 있다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숲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특히나 또 공원이 많이 있다면 그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주변에 어떤 무언가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커요. 네, 그게
작든 크든요. 근데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친환경 세대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세대, 주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트렌드, 특히나 친환경적인 주거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서 이 마포구 망원동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부분들,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1970년대 때 이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난 이후에부터 보시자면 특히나 이 한강권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세권, 특히나 이 한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에다 옮겨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어떠한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을 또는 실거주 또는 투자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한강변 주변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망원동은 이 수세권까지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숲세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대규모 숲세권과 그리고 수세권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 그 수세권이 다름 아니라 한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입지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제가 망원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늘 고민을 하실 거예요. 교통. 네. 일단 6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옆에 조금만 넘어가면 DMC역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DMC역은 경의중앙선도 있고, 6호선 라인들도 있고, 그리고 공항철도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해외 나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됐지만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든지 또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좀 진정이 된다면 또 해외 나가는 수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철도 사실 끼고 있는 노선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공항철도 끼고 있는 것은 홍대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철도가 가지고 있는 힘 또한 우리가 무시 못할 그런 철도 노선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깝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호선뿐만 아니라 이 합정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가면 또 2호선 라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다 두루두루 다니는 순환하는 그런 2호선. 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황금 노선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호선과 6호선과 공항철도를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들, 한강, 그리고 여기 주변에 상권들 상당히 커지고 있고 지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젊은 층이나 또는 노년층들이 상당히 선호할 만한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뉴타운 사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현 뉴타운까지 더해진다면 마포 주변으로 이렇게 빠르게 도시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성산시형 아파트의 재건축까지도 예상해 보신다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은 안정적인 시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 망원동 라인들은 아직은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화가 또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망원동에 가보시면 단지형 이런 아파트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시세적인 부분에서 또는 지역적으로 메리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이나 또는 이런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두세 동짜리 이런 나홀로 또는 두세 동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도 상당히 거래가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마포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우리가 투자라든지 실거주, 부동산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실 때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있죠. 교통도 당연히 있겠지만 주변에 업무타운들이에요.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타운들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느냐를 보시게 될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공덕이 있죠. 상암동의 DMC 라인들 건너서
뭐 마곡이라든지 또는 GBLE 라인들, 영등포 여의도권역 거기에다가 뭐 조금만 넘어가면 도심 라인들까지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마포에서 강남까지도 거의 한 30-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강남도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일단 이렇게 큰 대형 업무 타운들을 두루두루 뭐 20분대에서 15분대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차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거의 뭐 1,000만 대를 이상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가족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으로 이동하기에 상당히 좋은 도로망을 잘 갖추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동산이나 또는 지역에 대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망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부순환로라든지 또는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강변북로,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올림픽대로 등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로망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나들이 갈 때나 또는 뭐 주중이든 주말이든 타 지역을 이동하실 때 도로망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량으로 이동하시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용이한 장점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이 부분은 개발이라고 할 수가 또 없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마포구가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공 행진 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마포구 지역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성산시형 아파트, 서울 강북, 네, 특히나 이 마포에서는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고요. 네, 통과가 됐고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00세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될 것인데, 자,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과정에서 오는 우리가 또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것과 또 움직이는 그런 유동인구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나 이주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멀리 가지는 않으십니다. 뭐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 근처로 네, 전세라든지 또는 월세라든지 또는 매매를 하셔서 가시게 될 건데, 그런 움직이는 수요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세대수가 무려 3,700세대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미치는 여파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냐? 특히나 임대 부분에서 임대가 상승률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건축 호재가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화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주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임대가의 상승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임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네, 전세가가 올라간다면 또는 뭐 월세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임대 가격이 올라간다면 매매가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상승해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많은 세대가 이동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가치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공세권 아파트와 습세권 아파트가 이제 요즘에 그 분양시장, 예, 청약시장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청약률 자체가 200대를 다 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세권이나 습세권 아파트를 많이들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리서치 결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뭐 일단은 주변에 아파트 내 공터나 또는 쉼터 이런 공간들을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시기가 됐고, 미래의 주거 선택 요인에서도 과거에 있는 교통을 많이들 보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쾌적성을 많이들 꼽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공원화라든지 대규모 습세권들이 있는 것을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주거 트렌드화가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지금도 이렇게 큰 공원들이 바로 상암동 주변에 펼쳐져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상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래서 당일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공원화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강권 주변에 큰 공원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 네, 또 만들죠. 네, 그래서 제2의 한강의 명소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9월 1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다니는데 상당히 편해요. 이거 하나 만들어졌다고 양화대교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성산대교 그 막히는 성산대교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참 좋은데 이거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일단은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 딱 거기에다가 이 서부 간선도로망까지 이어지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서부 간선도로망도 지하화가 지금 구성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남부권으로 이동하시기 상당히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통편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상암동 라인들과 그리고 이런 마포구 홍대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 거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네, 상암동 지금 사실 이 마포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이렇게 뭐 이렇다 할 만한 주변에 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쇼핑몰이 사실 그닥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가보시면 신촌 현대 정도 수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뭐 향동이라든지 고양시 라인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고양 이케아라든지 고종 롯데 정도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가젤 뉴타운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수많은 세대가 이용할 만한 이렇다 할 만한 쇼핑몰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재들이 상암동 내에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 공터가, 빈 부지가 있어요. 네, 이 부지가 이제 상암동 안에 이제 롯데몰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내 착공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뭐 착공이 들어가겠죠. 네, 상생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쇼핑몰이 완성이 된다면 상암동뿐만이 아니라 마포구 전역에 그런 부족했었던 인프라 시설들이 일단은 확충이 되면서 삶의 질도 개선이 되고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대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데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길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만큼 또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호재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다라는 거. 네 번째는 마포구에 대규모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망원동은 그 충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 3룸 아파트에 대한 입지 여건, 개발 호재,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숲 있죠, 공원 있죠,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개발 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높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되는데 본 물건의 시세 분석 도와주세요. 네, 마포는 정말 좋은데 내가 단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사실 금액대가 워낙에 높습니다. 수십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14억 원에서 16원 정도의 단지형 아파트를 생각해 보신다면 대출도 안 돼요. 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저는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25평형대에서 28평형 정도대 시세를 보셨을 때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2-3동짜리 아파트라고 하지만 금액대가 7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주변의 빌라 시세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동평형대가 지금 8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망원동은 아직은 7억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꼭 필히 체크해 보실 만한 지역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 먼저 가능하시겠고요. 일단은 한 1억 원 정도에서 1억 2천 정도 보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기본적으로 한 보증금 한 1억 원 정도, 월세는 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세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김대진 전문가님처럼 따님과 같이 주말에 우리 또 공원 나들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멀리 찾지 말고 집 근처에 있는 숲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대진 전문가님이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노년역 거평타운 407호로 문의는 02-2077-63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김대진 전문가님의 첫 번째 매물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열기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정리 도와드릴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들어있고요. 면적은 전용 약 28에서 29제곱미터로 지역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서초동도 워낙 핫하기 때문에 참 궁금해지는데요. 본 매물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초동은 저도 좀 갖고 싶은 지역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교통이 좋아요. 2호선과 3호선 라인들을 갖추고 있고 제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제가 음영을 넣어놓던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남부터미널 주변에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교통이 기본적인 철도 교통뿐만 아니라 네, 버스 교통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바로 옆 동네, 네,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테헤란로라든지 네, 남부수안로 라인들의 연구산업벨트 라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봉은사로 라인들의 의료관광산업벨트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임차인 많고 유동인구 많은 곳입니다. 해외에서도 또는 국내에서도 많이들 찾고 있는 지역의 서초동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 교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법조타운, 법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의세권, 성모병원 있고요. 그리고 몰세권, 백화점 라인들까지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다 옆에 있었으면 좋은 것들이죠. 네, 법조타운은 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하지만 고정적인 수요, 임차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빠져나가지 않는 수요들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 임대 놓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정보사 부지,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 충분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완료되고 그 위에 있었던 정보사령부 라인들을 이전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 그런 개발인데요. 무엇보다도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만큼 고액 연봉자의 양질의 직장군들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서초대로 라인들의 인접해 있는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그리고 지능아파트 부지까지도 예상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또 큰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 개발은 바로 옆 동네, 길 하나 건너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업무시설, 쇼핑시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추가적인 합격점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개발입니다. 청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주변의 부동산 상승의 효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인구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바로 옆 동네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곳이 제가 추천드린 서초동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모드급 개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 뭐 어찌 되었든 기본 계획은 갖춰져 있고요. 세 가지 구성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어떠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이 될지는 결과적으로는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발들, 우리가 7.2km 정도 되는 구간, 한남IC에서부터 양재IC 구간이 서초구와 강남구가 지금 현재 단절되었던 그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 이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삼성동 못지않은
또 다른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이고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직주 근접성 상당히 뛰어나고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전세가 4억 8천에서 5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6천에서 한 7천 정도.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겠죠. 3천에 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인 서울시 서초구 소초동의 다세대 주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그리고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주신 김대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매물까지 저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항상 알찬 정보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 항상 노력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부자질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